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그간은 뒤따라와주지 못했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역시나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 위원님, 우리가 어떤 요소들 또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그만큼 시장의 펀더멘탈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줬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4분기 실적이 단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올 한 해 실적이 중요한데요. 올 한 해 S&P 500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겠고요. 그냥 주가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시장의 밑바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라는 것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재료 측면에서 보면 경제활동 재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시장은 오롯이 실적이라고 보면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것이 이 모든 시장의 기반이라고 그 부분만 좀 명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가 좀 내려갔고요. 기술주가 또 나름 반등하다 보니까 그동안 또 시장을 선도했던 에너지와 금융주가 오늘 좀 상당히 오늘은 조금 상대적으로 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그것이 핫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 금요일 날이요. 미국에서 공항 이용객이 팬더비 이후 최고라고 한번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항공주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급등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오늘 7%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델타 항공,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대부분이 다 오늘 주가가 급등했고요.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놀러 가서 결국은 카지노도 가고 호텔도 가는 거 아닙니까? 라스베가스 엔지가 대표적인 역시 카지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6%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라스베가스 여러분들 가보신 분은 이제 돈을 따거나 하면 그 옆에 보면 큰 쇼핑하러 가야죠. 아울렛이 큰 게 2개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얘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이런 것들이 보면 오늘 또 2.6%가 오늘 급등하면서 52주 최고가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과거에 비해는 아직 절반 가격도 안 와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1년 사이에는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다 보면 또 중간에 배고프면 맥도날드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맥도날드 이런 것도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저희가 그저께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소개해드렸던 탄산수를 소다수를 안 마시더라도 맥도날드나 피자 먹으면 자연스럽게 콜라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카콜라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당장 얼마만큼 밸류에이션이 나오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뭔가 좀 재개되고 있다. 경제활동을 다시 하고 있고 경제활동이 좀 말이 어렵지만 결국은 일하러도 출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놀러도 가고 부모님도 만나러 뵈러 가고 이런 것의 큰 복합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경제 재개,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반등에 나서주면서 이런 시장의 판도가 조금은 이쪽으로 순환매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개별 기업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실 만한 펀드나 ETF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 주시장의 상대적으로 매력이죠. 한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도 이제 ETF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수라든가요. 인버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굿버스 이런 것들이 주로 거래가 되고 섹터라든가 그리고 소위 세마틱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로 하면 테마 ETF는 상대적으로 있더라도 거래가 거의 안 돼서 유동성이 쉽지 않은데요. 미국은 약간 개념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 회사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제 다들 익숙하고 그렇지만 미국의 항공사 이거 익숙하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위 비행기 회사들, 항공 회사들만 모아놓은 ETF가 이름도 쉽습니다. ZS거든요. 제스거든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 또 3%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비행기 타고 가면 다들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어웨이거든요. 이거 아주 쉽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어웨이 이런 것들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2% 이상 상승했고요. 여러 번 저희 코너에서
작년 말부터 제일 많이 소개해드린 ETF가 놀자거든요. PEJ요. PEJ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주며 뭐 맥도날드며 카지노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또 올라가면서 또 사상 최고가 행진을 가고 있네요. 네. 뭐 관련해서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노는 주식들 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ETF들이 최근에서 핫하다. 그래서 소개를 해주신 것들 살펴봤습니다. 기타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AMC를 비롯해서 청바지 브랜드들이죠. 갭과 리바이스가 올라와 네. 있네요.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AMC는 이제 이슈가 많은 거죠. 어찌됐건 극장에 누가 가겠습니까만은 이제 극장도 재개봉하는 거죠. 재개관이라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2개가 월요일 날 오픈됐고요. 이제 금요일 날 또 22개가 또 AMC 체인에서 오픈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많이 아시잖아요. 게임스타 때문에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건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AMC도 오늘 주가가 급등하면서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갭과 리바이스인데요. 갭은 이제 지난주에도 제일 많이 올라간 섹터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뭔가 입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바지를 입고 뭘 입고 간에 입고 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갭에 대해서 옛날 갭이 누가 요즘 갭을 많이 좋아하냐 그러지만 10대나 보면 이렇게 가격이 중가권으로 많이들 익숙한 거잖아요, 지금이요. 어디 가나 다 있는 갭인데요. 갭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쇼핑하고 자제분들 애들이 이제 학교 다시 가면 이제 학교 요즘 부모들이 미국 부모들 제일 기뻐하는 게 이번 지금 봄학기 돼서 학교를 간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많이 뉴스 들으시고 집에서 속 좀 썩여 껐거든요. 집에 있으면 이제 계속 게임만 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속상하니까요. 뭐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좋아하시는 분 많으니까 가려니까 바지도 사주고 재킷도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갭만 가겠습니까? 리바이스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똑같은 논리다라는 거죠. 리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운동화를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나이키죠. 그러니까 나이키가 최근에 보면 이제 나이키 이제 임원진 한 명이 이제 아들이 그 물건을 한 번 봐갖고 중고로 팔아갖고 이슈돼갖고 주가 문제됐었지만 주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죠. 나이키는 참고적으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약간 다른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많이 반등하는 거거든요. 역시 이것도 여성분들도 보면 또 사입어야 되잖아요. 지금요. 뭐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L 브랜드도 지금 텔시그룹에서도 중립 의견이 주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54에서 65달러 올려놨고요. L 브랜드도 이거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S&P 500이 계속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새롭게 빠지는 것도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2개가 새로 들어간다고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펜 내셔널 게임입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조그만들 카지노 호텔들 아주 조그만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도 그 온라인으로 스포츠 베팅하는 거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이게 여하튼 포함됐는데 이게 지금 고공행진하면서 4.5% 급등했고요. NXP 반도체도 똑같은 겁니다. S&P 500에 편입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오늘의 특징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특징주들 살펴봤는데 아까 L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빅토리아 시크릿이요. 그런 속옷 의류 관련 L브랜드였습니다. 네네. 자, 이런 특징주들을 살펴본 가운데 이제 또 월가의 시각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경제는 회복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복세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지속이 될 건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의견들이 나와 있을까요? 맞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최근 들어서 시장을 가장 강하게 보는 증권사 중에 두 번째입니다. JP 모건이 4,400을 제시하고 있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4,300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이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8% 성장까지 이번에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1%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10년물이 2% 정도까지 갈 때는 시장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1.6 뭐 언저리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에 큰 걱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보면 연준에서 나오고 있지만 채권 전문가들이 2022년 말 2023년까지는 대체적인 금리 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은 분들 좀 기억하고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어떤 발언을 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저희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부진한 가운데서 오늘만큼은 함께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뭐 아직까지 기술주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 멀었다 올라오려면 이런 소리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그 부진한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큰 틀에서 이제 뭐 상대적으로 부진한 건 맞는데요. 사실 보면 소위 그 기술주 섹터만 보면 고점 대비 한 5에서 한 7% 정도 밀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ETF 섹터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다. 다만 종목별로 갖고 계신 것이 좀 많이 벌어진 거 있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주 이상한 거 제외하고는 아주 작은 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갖고 본인들이 약간 좀 너무 성장성만 보셨다는 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웬만한 것들은 뭐 S&P 500 안에 들어가 있고 웬만한 것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도 이런 이 얘기 들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기술주는 바닥을 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올라가긴 올라갈 거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중심이 기술주가 지금 당장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전히 시장은 경기 회복 관련주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와 금융주 같은 경기 민감주가 지금의 성장주는 바로 이것들이 성장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톱니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들 계실 텐데요. 이분 얘기 들으면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앞서 골드만삭스가 올해 연말에 4,300, JP모건이 연말에 4,400인데요. 여기서는 올해 상반기 3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상반기의 목표가를 4,300으로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작년 이후에요. 주가 한 차례 크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보이죠. 조정을 보이면 끝나면 다시 10%씩 반복적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작년에 7월에도 그랬고 작년에 8월, 9월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딱 조정 보이고 다시 제자리 왔거든요. S&P 3,900 정도면 여기서 10%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어쨌든 차트를 기반해서 분석을 한 거네요. 물론 맞습니다. 이 펀드 스트레스는 차트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왜 바탕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갖고 얘기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백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로 신뢰감을 더 확산됐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미국인들이 이제 디지털 라이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유적 표현이죠. 디지털 라이프 해갖고 앞서 얘기한 대로 자제분들도 집에서 게임하고 집에서 뭐 놀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요.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크록스 신발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바깥에 나가려니까 옷도 있고 친구가 뭐 새로 샀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분의 표현되면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디지털 라이프를 작년에 충분히 즐겼다면 이제는 아날로그 라이프로 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딱 느낌으로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분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가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보면 2021년의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당 180달러 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느낌으로 보면 2021년 1분기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결론은 여전히 성장주 여전히 좋지만 지금은 경기 민감 내지 가치주 쪽에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겠다 지금. 그리고 그런 거에 관해서 트루스트에서는 전략가는 앞으로 이런 성장주의 어떤 상대적 지배는 작년 가을에 일단 피크를 쳤고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이런 가치주,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하니까 너무 성장주만 몰려있는 이런 쪽에 좀 시간 넓히시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네. 이 월가에서 사실 올 한 해 가치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장주에 조금 주목해서 치우쳐서 좀 투자를 하셨다면 이제는 좀 분산해서 가치주에도 한번 눈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